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지금 급매가 넘쳐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핵심지 대부분의 매도자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급매가 쏟아지는 단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후 한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핵심지 중에서 좀 매머드급 단지 일부에서 한 5천만원가량 조정이 가능한 분위기이지만 대부분의 고가 아파트는 오히려 호가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적은 중소규모 단지는요, 실거래가와 호가 차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매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곳은 어딜까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장입니다. 매물이 계속 나오고 가격도 조정 중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집값이 움직였냐? 먼저 음마아파트하고 잠실주공 5단지가 동시에 오르게 된다면 이것이 짧은 시간 내에 강남 신축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줬고요. 얘가 오르면서 강남 3구 그리고 마용, 성광, 서울 전역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음마아파트하고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과열이 곧 집값 상승과 연결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나 인허가 지연, 거래 규제, 안전진단 강화 등이 그런 것이죠. 현재도 남아있는 정비사업장 규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리게 돼요. 근데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과열지구가 광범위하게 지정이 됐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전매 제한 시점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시점부터,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많은 조합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가 됐네. 근데 우리 재건축 아파트인데 조합 설립 인가 시점부터 매도가 어렵다고? 그럼 전매 제한 전에 팔아야겠다. 왜냐면 이번에 못 팔면 계속 구축해서 고생해야 되는데 우린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이동이 필요하다. 아니 신축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이동이 필요하니까 이참에 빨리 팔아야겠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매물이 늘어나는 곳 바로 목동 재건축 신시가지 14개 단지입니다. 자, 지금 14개 단지 중에서 10곳이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가 됐고요. 일부는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받은 상태예요. 자, 대부분 목동 재건축 단지가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승인 전후로 지금 갈라진 상황에서 사업 속도가 탄력을 받으면 조합 설립까지 얼마 안 걸릴 수도 있겠네. 자, 그러다 보니까 조합 설립 전에 처분하는 매물들이 꽤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 27평 호가 변화 보겠습니다. 얘가 11호 부동산 대책 전후로 26억 9천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그리고 27억대 중후반까지도 거래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 호가는 26억에서 26억 5천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대책이 나오고 나서 거의 1억 가까이 정도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전 신시가지 전체적으로도 매물이 좀 늘어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재개발 사업장 중에서 매물 증가하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노량진 뉴타운 1구역과 3구역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단계고 관리 처분을 향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관리 처분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걸려요.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특히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1+1 매물이 좀 많은 편인데 1+1에 대한 이제 이주비 대출이나 뭐 중도금 대출 그리고 잔금 대출에 대한 대출 규제 우려 때문에 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량진 상구역의 호가 변화 보겠습니다. 11호 대책 이전에 84타입 기준으로 최종 매수가가 한 27억대까지 올라갔거든요. 현재는 25억대 매물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25억까지 있었는데 그건 거래가 된 것 같고요. 지금은 25억 중반부터 매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 1억에서 2억 가까이 조정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오른 게 얼만데 이게 떨어진 거야? 자, 왜냐면 방금 소개해드렸던 구역이나 단지들 올해 20-30% 올랐던 것이거든요. 고작 1억 갖고 떨어졌다고 영상을 제작할 정도냐? 근데 이게 좀 특이한 사례예요. 왜냐면 지금 상급지 대부분이 호가 변화가 없고요. 중소규모 단지는 오히려 호가를 올리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전매 제한 이슈가 있는 곳만 매물이 증가 중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수요는 좀 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25억 초과 아파트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제 25억 초과 아파트는요, 무주택자가 소득을 모아서 대출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아서 사는 시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18억에서 24억 아파트 시장 자체도 좀 침체가 됐기 때문에 거래가 없으니까 팔고 갈아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대출 한도도 2억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조금 수요가 많이 둔화되면서 가격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이미 살 사람이 11호 대책 전후로 한꺼번에 매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미래 수요를 좀 당긴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 고감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제가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는 소식을 전할 때 이걸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와, 쇼킹 부동산의 스탠스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부동산 가격을 장기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는 거는 과도한 공급하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수요가 주뜸하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자, 부동산 대책에 따른 영향입니다. 원래 모든 부동산 대책은 일정 기간의 관만기를 만들어요. 319 부동산 대책도 한 달 정도는 관만기를 만들었고 627 부동산 대책도 한 달 반 정도는 관만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 대책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관만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관만기가 끝난 이후의 시장을 판단해야 됩니다. 진짜 시장 평가는 1월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 겨울에 내 집 마련이나 또는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은 좀 생각을 달리 하시고 이걸 오히려 기회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 후에 거래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자,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대기업 다니분들이 이제 해외 발령 많이 받으시잖아요. 2년 이상 해외에 이주한 경우에도 처분이 가능하고요.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 미신청 시,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후 3년 이내에 착공 미진행 시, 마지막으로 착공 후 3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래가 가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건축 매물은 꾸준히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이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재개발의 입주권 거래 예외 규정도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부터 입주권으로 전환이 돼요. 입주권이 뭔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조합원들의 분양권입니다. 이것이 거래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하지만 똑같이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처분이 가능하고요. 2년 이상 해외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구역 같은 경우는 이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하는 분들 꼭 참고하셔야 되는데 바로 조합원 재당첨 제한입니다. 5년간 걸려요. 자, 어떤 것이 걸리나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다 적용되는데요. 일반 분양은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요. 조합원 분양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2023년 7월에 용산역 호반서밋 A디션에 당첨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입주하고 나서 입주 2년 차에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처분한 돈으로 노량진 1구역 재개발 주택을 매수했는데 이 당시에 투기과열지구였어요. 자, 그리고 노량진 1구역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2028년 1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전환된 시점에 조합원 당첨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5년 이내에 중복 당첨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현금 청산이 되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동일해요. 자, 내가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투기과열지구의 일반 분양에 당첨이 돼도요, 이것이 무효 처리가 되고요, 아예 청약해서 떠요. 청약홈에서 이 사람은 재당첨 제한이 되기 때문에 청약에 넣을 수 없다고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재개발 투자하실 때 내가 걸릴 것이 없는지 청약홈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급매가 계속 출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핵심지 아파트가 버티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1, 2억 정도 하락한 매물이 보입니다. 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시점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부터
전매 제한이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11호 부동산 대책에 따른 관망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보지 마시고요. 정확한 시장 흐름은 1월부터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월부터 진짜 사람들이 대책에 적응하고 움직임을 나타날 때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갈지 예상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자, 네 번째,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5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 재개발 입주권 사시려는 분들, 내가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과연 이게 재당첨 제한에 적용되는 사람인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반짝이길 바랍니다. 쇼킹부동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